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개발론 5주차 2,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금요일인데요. 저는 지금 목요일 날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석날 밤입니다. 추석날 밤인데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도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없는 격이 되어버렸는데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최근에 하여튼 사회 곳곳에 전부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추석날 이걸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대신 추석 연휴를 정상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강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추석 잘 보냈고 그 연휴 또 나름대로 또 잘 계획적으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죠. 4장에 이제 OECD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공여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DAC, 그러니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협력위원회, 그러니까 OECD죠.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국가들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국가들이 개발원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들이 되는데 그 국가들이 아무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AC 개발 원조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수행 주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별 국가들이 있죠. DAC 멤버 국가가 아니면서 주요 원조 공여국들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선진공여국, 주로 선진공여국이라고 하면 DAC 국가 회원 국가들을 얘기하고 또 DAC 회원은 아니지만 OECD 멤버인 그런 국가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국가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조 공역국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DAC 국가들, OECD 국가들, 그리고 EU는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개별 국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 기구도 아닌 것이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의 형태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국제기구도 아니고 단일 주권 국가도 아니지만 미국처럼 독립된 행위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EU가 독자적인 국가들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개발 원조의 행위 주체로 행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들은 프랑스나 이제 영국은 EU에서 나갔으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은 단일 원조 공여국으로서도 원조를 하고 또 EU의 멤버로서 EU를 통해서도 원조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비국가 단체인 비정부 개인이나 단체 뭐 이런 집단들, 그러니까 민간 집단이죠. 민간 단체가 또 국제사회에 원조를 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씩 이제 볼 텐데 OECD의 DAC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OECD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경제협력 개발기구인데 선진국들의 모임, 뭐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원래 1948년에 유럽 경제협력 기구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OEC라고 해서. 그러다가 1961년에 비유럽 국가들도 그 멤버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OECD로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럽 국가라 그러면 주로 이제 저기 일본이 되겠죠. 일본이나 호주가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될 텐데, 유럽이 아닌 국가들을 멤버로 받아들이면서 OECD가 된 것이죠. OEC 시절부터 유럽 경제협력 기구부터 그 안에 DAG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DA OEC 시절부터 48년에 유럽 경제협력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DAG, 그러니까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서로 원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OEC가 비유럽 지역의 문호를 개방해서 멤버들을 받아들이는 1961년에 OECD로 개편되면서 이 DAG도 DAC로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 개발협력위원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OECD 산하에 한 25개, 그러니까 위원회들이 있는데, OECD에 그 중에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발원조위원회입니다. 주로 개발 지구촌의 원조 개발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거죠. 저개발 국가의 어떤 협력을 주로 다루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는 주요 3대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 원조 위원회고, 두 번째로는 Economic Plan Committee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계획 위원회, 그리고 또 Trade Committee 해가지고 무역 위원회, 이 세 가지가 25개 위원회 중에서도 주요한 OECD 위원회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DAC라고 하면 개발 원조 위원회는 저개발 국가들 에 대한 협력을 개발 원조를 다루는 주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DAC를 조직을 보면은 어떤 일들을 한 4개 정도 주요 조직으로 나뉘는데, 개발 재원 통계 작업반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 평가 네트워크, 그리고 성평등 네트워크, 그리고 환경 네트워크,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개발 재원 통계 작업
개발협력반이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 그러니까 시스템이 체제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체제가 바뀐 국가들, 그리고 또 다자개발 기구에 지원되는 그런 개발 자금에 대한 다양한 그런 국제 개발에 대한 통계를 만들고 수집하고 보고하고 OECD에다가,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제안하는 그런 통계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대한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개발평가 네트워크라는 조직에서는 회원국 간의 어떤 평가 관련해서 정보 교육, 그러니까 그 개발 협력에 대한 제일 잘 되고 있나 어떤가 하는 거에 평가와 관련해서 정보를 서로 국가들 간에 교환하고 또 어떻게 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경험, 그런 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협조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발협력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는 성평등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남성 평등 시각에서 개발 원조와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성평등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또 환경 네트워크인데, 환경이나 또 지속 가능한 개발 차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방안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들을 DAC 개발원조위원회 내에서 이 네 가지 기구들이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는 1996년에 이 OECD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그 OECD에 좀 무리하게 가입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OECD에 가입을 하면 그냥 멤버십만 얻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것이죠. OECD 회원국이 되면 이제 시장이나 각종 금융이나 그런 것들을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방하니까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각종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죠. 완충장치 없이.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내에서 보호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이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게 되면 농작물이 이게 충격이 가야 되겠죠.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죠.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서 각종 국제사회에서 혜택을 수출하는 데, 수입하는데 혜택을 받고 그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국가 경제가 이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이걸 일시에 구체적인 꼼꼼한 우리 준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했겠지만 그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하우스를 걷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보호받던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금융의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IMF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이 선진국이 아니죠. OECD 회원국도 당연히 아니고 개발도상국인데,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죠.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데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선진국처럼 완전히 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제사회는 상당히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선진국에 못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OECD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OECD에 가입을 하면 혜택 받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국제사회에서의 내가 이 정도 돼, OECD 회원국이 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크죠. 정치 외교적으로. 한국도 1996년에 사실은 그 이전부터 9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OECD
기존 회원국 못지않은 경제력과 또는 그런 자질이 갖추어졌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미뤘던 겁니다. OECD 가입을. 왜냐하면 OECD 가입하면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김영삼 정권 말기에 OECD에 가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IMF 관련해서 평가할 때는 무리하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가입해서 IMF를 우리가 사태를 맞는데 한 요인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 회원국이 됐고, 그 중에 이제 1910년부터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DAC 개발 원조 커미디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원 3절을 볼까요? 원조 공유국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텐데, 원조 공유국이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DAC 회원국들이 대표적인 원조하는 원조 공유국일 텐데, 이런 국가들을 이제 소위 선진공유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진공유국 이외에도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신흥공유국이 있죠. 신흥공유국.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면서도 똑같이 개발도상국이면서도 공유국 그러니까 원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공유국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신흥공유국도 있는데, 그런 신흥공유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이제 기존의 소수의 선진공유국들에 의해서 수행되던 국제 원조가 원조해주는 국가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원조가 더 활발하고 더 규모나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발전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로 이제 선진공유국 시스템 그 국가들을 몇 개로 나누어 보면, 원조를 줄 때 어떤 그 조직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통합된 외교부형이라는 게 있고, 총괄부서형, 그리고 정책결정 집행 분리형,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는 얘기죠. 정책결정 집행 총괄의 독립기관형 뭐 이런 게 있고, 또는 관계부처 협의형 뭐 이렇게 5가지로 나는데, 통합된 외교부형이라는 것은 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DA와 관련된 업무를 외교부에서 직접, 그 국가의 외교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건 덴마크나 핀란드의 경우가, 그 덴마크나 핀란드의 외교부에서 직접 OECD 해외 원조에 관한 걸 직접 수행을 하는 국가들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총괄부서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외교부 산하에, 외교부가 직접 한다기보다도 외교부 산하에 이런 원조 개발협력 업무를 두는 그런 전담으로 그 업무를 하는 총괄적인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수행하게 하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이전에 핀란드가 이런 국가들에 속하고요. 그리고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외교부나 어떤 개발협력부, 캐비넷에 이 외교부나 개발협력부가 정책적 방향을 담당하고, 그리고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또 어떤 몇몇 기관에서 원조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원조의 정책적인 방향을 입안하는 기구와 원조를 수행하는 기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러니까 원조 정책 결정하고 원조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독일이나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총괄하는 독립기관형. 그러니까 외교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기관이 그 ODA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다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런 데는 영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형.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여러 정부 부처가 개발 협력에 같이 참여해서 특정 자기 부서가 참여하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권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외무부도 개발 협력을 줄 수가 있고, 무슨 뭐 다른 부서들도 개발 협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국가의 그 부처들이 원조를, 뭐 모든 부처가 다 원조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원조의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관련된 부처가 직접 원조를 주니까, 원조의 주체가 국가 안에서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관들을 서로 원조에 대해서 조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수행하는 국가는 미국이나 스페인, 오스트리아,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또 EC, EU,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국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원조 그 OECD 국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원조를 주는 주체를 얘기를 할 때, 유럽 연합이 이제 그 관계부처 간 협의형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 유럽 연합은 국가는 아닌데, 그렇다고 국제 기구,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형성해서 대외적으로는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연방 정부가 대외적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 연방국이거든요. 근데 유럽은 연방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권 국가 간의 협의체인 국제 기구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발전된, 그러니까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인 국제 기구, 그리고 연방 국가, 정치적인 완전 통합된 연방 국가가 있다면, EU는 이 국제 기구와 연방 국가 사이에서 국제 기구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국제 기구 아니 그 연방 국가와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와 상당히 가까운 그런 데까지 발전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을 국제 사회에서도 받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연합은, EU는 독자적으로 뭐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들이 룩셈부르크, 뭐 스위스, 뭐 핀란드, 많은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원조를 하고 공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합쳐진 별도의 EU라는 이 집단도, 이 주체도 원조의 주체로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EU 회원 국가들은 이중으로 원조를 지불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사실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인들도 어떤 기부 행위를 하잖아요. 뭐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거나, 다양한 우리도 기부 행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면서도 또 회사를 통해서 뭐 객출을 해서 직장에서 직장 이름으로 또 성금 낼 때는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금을 내면서 동시에 회사를 통해서 같이 내는, 이중적으로 내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EU를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 연합도 EU도 주요한 원조를 국제 개발 협력 원조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유럽은 원조를 위해서 기구를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유럽 연합 원조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연합 원조는 회원국 간에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회원국 간에 회원국들에게 강제로 객출해 가지고 구성된 공동체 예산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개발 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여해서 만드는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OECD 국가들은 참 삼중으로 해외 원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개별 국가 공역으로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EU의 멤버로서 강제로 객출당해서 EU 공동체 예산이라는 그 유럽 연합 원조의 형태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자발적으로 또 그냥 이렇게 유럽 개발 기금을 모아서 또 원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개인들도 참 성금 그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2중, 3중으로. 국가들도 그러네요. 최소한 EU 유럽의 국가들은 이렇게 막 보통 한 3중 원조를 하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같이 여러분하고 이 교재를 가지고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뭐 달리 선진국이 아닌 것 같으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을 담당하는 EU의 집행위원회에 직속돼 있는 인도지원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또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는 크게 유럽연합 원조라는 형태로 원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이라는 형태로 원조를 해주는데, 유럽연합 원조라는 형태는 유럽 공동체 예산이라고 해서 회원국들에게 강제로 모금해가지고 하는 주머니가 있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회원국들의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만든 주머니인 유럽 개발 기금,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지 규정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다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똑같은 규정과 똑같이 운영한다면 다른 조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규정과 어떤 시스템이 다르게 굴러간다는 그런 의미일 테니까. 어쨌든 EU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도우면서 지구촌에 기여를 많이 하는 국가들이네요. 훌륭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흥공여국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흥공여국들 이제 한 네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공여국을 이제 신흥공여국에 되는, 그러니까 OECD 회원이면서 DAC 비회원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선진공여국이라면 DAC 국가들이었죠. 우리가 같은. 근데 신흥공여국이라 하면 DAC 멤버가 아닌 국가들, 그렇지만 OECD인 국가들, 여전히 선진국에 가까운 선진국 수준의 국가들이죠. 그래서 신흥공여국이라고 하면 OECD 회원국이지만 DAC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 그리고 또 EU의 동유럽이 무너지고 나서 EU로 상당히 멤버들이 EU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신규 회원국들, EU의 신규 회원국이면서 OECD 국가가 아닌 국가들,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겠죠. 그리고 또 중동이나 오페크 회원국들, 그죠? 뭡니까? 느낌이 벌써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아니지만 잘 사는 나라들이라는 뉘앙스가 있죠. 중동, 석유, 오페크 석유, 그죠? 그리고 BOECD 국가 중에서 EU 신흥
가입국면 그러니까 유럽 국가면서 OECD 국가도 아니고 중동이나 오페크 회원국도 아닌 국가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별을 했지만 결국은 OECD 중에서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DAC 국가 이외의 다양한 부류의 국가들이 신흥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원조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또 교재를 여러분이 한번 쭉쭉 훑어보시면서 나중에 OECD 자격 시험 볼 때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이렇게 구별하는 거, 원조를 주는 것도 어떤 형태의 원조의 국가들이 있는지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무래도 시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이해하면서도 좀 익숙하게 이 표현들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좀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재가 상당히 두꺼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거나 새롭거나 막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부분 반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이렇게 틈틈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소설책이라 그러면 너무 좀 그렇지만 어떤 뭐 보고서 같은 거 관심 있는 책들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문 잡지 보는 기분으로 이렇게 쭉 한번 한 두 번 정도 읽으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모의시험 기본적인 것들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 공여국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흥 공여국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개발 금융기관들도 이 국제 원조를 주는 주요 또 주체입니다. 금융기관 이건 뭐 국내 은행 같은 것들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금융기관이니까 국제사회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객이 개인이 아니죠. 고객이 국가들을 고객하는 거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못 자꾸 잊어버려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누구죠? 마릴린 먼로가 아주 뭐 하여튼 시대의 아이돌이었잖아요. 유명했는데 다 같은 시대에 아인슈타인도 또 유명한 또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또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었는데 한 파티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났다 그럽니다. 마릴린 먼로가. 그래서 뭐 농담이겠죠. 아인슈타인 같이 재미없는 사람을 뭐 마릴린 먼로가 관심을 가졌을리 만무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농담으로 우리 결혼합시다. 당신의 이 석학, 이 뛰어난 천재, 뛰어난 머리와 저의 이 외모를 가 합쳐지면 정말 완벽한 우리 후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완벽한 외모에 완벽한 머리.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나는 외모는 보시다시피 별거 아닌데 당신은 그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에 내 외모와 당신의 머리가 합쳐져서 자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랬던 마릴린 먼로가 세계은행 총재를 또 어떤 파티에서 또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세계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예요? 그럼 와 월드뱅크면 얼마나 더 클까요? 제가 요새 좀 돈이 필요한데 저한테 좀 대출 좀 통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마릴린 먼로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쨌든 세계은행은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은행이 아니죠. 국가를 고객으로 하는. 어쨌든 그렇게 국가를 고객으로 하는 국제개발금융 국제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주체들도 국제사회에 원조를 준다는 그런 겁니다. 물론 대표적인 게 월드뱅크, 세계은행과 IMF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세계은행 기구가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룹이 있고 유럽 부흥은행, 미주개발은행. 그러니까 세계은행 개발 그 유형이 있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죠? 이 지역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은행 그룹에는 또 세계 지역이 아닌 지구촌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은행으로는 IBRD라 그래가지고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있고요. 1945년에 만들어졌고 IDA라 그래가지고 국제개발협력회의 196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IFC라 그래서 국제금융공사 1954년 그리고 MIGA라 그래서 국제투자보증기구 1988년 그리고 ICSID 그래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 196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조금 생소하지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험 문제에 지역 은행 금융 원조를 주는 지역이 아닌 것은 할 때 이 뭐 국제부흥개발은행이나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에 하나가 나오면 또 되는 거겠죠. 우리가 잘 아는 ADB,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해서 아시아 개발은행도 또 투자를 이렇게 원조를 많이 주죠. 이게 이제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겠죠. 아시아 국가들을 아시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1966년에 비교적 후대에 생긴 것이죠. 지금 현재 67개 회원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이지만 이 출자를 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아시아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픈을 하면 비아시아 국가에서도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66년 처음 만들 때부터 멤버 국가였었고 그 멤버 국가이면서 66 멤버 국가이면서 이렇게 수원국이었죠. 그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원조받고 자금을 차관을 도입해서 우리 경제 개발에 시드머니로 사용했던 그런 주체가 우리입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이제 규모가 발전되니까 1988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신규 차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IMF 때 어쩔 수 없이 IMF로부터도 받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에서부터도 차관을 도입했죠. 그리고 지금 2010년 현재라고 그랬는데 교재에는 출자금이 28억 달러에서 전체 이 아시아개발은행이 4.32%를 출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 순위는 8위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은행들은 돈을 많이 출자한 국가가 발언권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8번째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출자 규모가 8위라는 거죠. 4.32%가 우리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1964년에 만들어져서 2012년 현재 73개 회원국들이 있고요.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건 또 유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주로 이제 동유럽 국가들,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 유럽에 EU에 많이 가입하게 되니까 그 국가들을 좀 더 경제 수준을 서유럽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기존에 있는 금융 주체들 이외에 유럽을 위해서 유럽 부흥개발은행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1989년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제안을 해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1991년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는 63개 회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개발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남미의 저개발 국가 중미나 남미의 저개발 국가들에게 원조를 하고 경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할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원조를 주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민간 기업들도 비정부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제 금융 기업이나 뭐 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뭡니까? 회원들이 다 국가지요. 주권 국가지요. 그런데 지금 6절에 나오는 것은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비회원, 그러니까 비정부인 단체나 비정부 단체나 혹은 개인들, 어떤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된 이 주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민간 주체, 민간 기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민간 주체들도 국제사회의 원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래 원조라는 것이 국가가 원조를 해주지만 그 원조를 국가가 직접 한다기보다도 그걸 어떤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그걸 수주해서 시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면서, 그리고 또 결국은 기업이나 어떤 민간 기업이죠. 기업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수행하는 주체는 결국은 기업이 되는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앞에서도 앞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자기 기업의 이윤도 남기면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좋은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로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기,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라고 많이 아시죠? 원래 기업이 뭡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결사한 그런 조직체인데, 사회적 기업은 물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있지만 이윤뿐만이 아니라 주로 비중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이윤도 남기지만 사회에 어떤 기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내 이익을 챙긴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사회에 기여한다는 건 내 이익이 아니라 타자의 이익을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본래 기업이라는 건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위하는 건데, 이 사회적 기업은 남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기본 자금이 있어야 남들을 해주는 건데, 근데 내가 자금이 어떻게 생길까? 땅에서 뭐 땅 파가지고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이 돈들을 정부에서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고 인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줍니다. 일반 기업들보다. 그런 것처럼 이 민간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원조 줄 때도 결국은 기업들이 이 원조를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이 남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부가 주는, 그러니까 투자금에 대한, 내가 투자하는 그 비용을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으로부터 이미 안정적인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어쨌거나 민간 기업의 역할이 원래부터 해외 국제 원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예 이런 민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국가와는 별개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원조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 못지않게. 그러니까 뭐 해외 원조를 해주는 기업, 민간 기업이라는 거는 일반 기업들하고는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규모 면에서 그렇겠죠. 근데 여기 이제 기업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어떤 민간 주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재단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면 재단이라는 게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형성된 비영리 기관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빌 게이트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록펠러 재단 그리고 포드 재단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모가 큰 막 수십억 달러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큰 재단들인데 이런 재단들이 국제사회에서 직접 물론 이제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적을 수는 있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 원조를 해주는 그런 주체로 행위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원조의 주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민사회를 얘기할 때 결국은 이제 비정부의 어떤 단체 네트워크 개인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NGO 단체 같은 국제기구 같은 그런 것들인데 한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그 인정을 받거든요.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주체로서 또 이제 원조의 주체로서 뭐 원조를 계획하거나 뭐 다양한 입안하고 하는 데 있어서 발언권도 있고 그런 자격을 이제 유엔이 주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일반적 협의 지위라는 게 있고요. 특별 지위가 있고 명분 지위라는 게 있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291페이지 보면 유엔에서 이제 NGO들 각종 이제 NGO들이 누리는 지위들이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뉘죠. 그러니까 일반적 협의지라는 거는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하고 그 산하의 어떤 기관들 그리고 위원회의 의제에 대해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똑같이 어떻게 도와야 된다 하는 그런 원조에 관한 어떤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의 회원국들하고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그런 NGO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위가 국가에 준하는 그런 지위를 갖는 거죠. 원조에 한해서는 이런 국가들은 대신에 한 4년마다 어떠한 일을 했다는 활동 보고서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다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피스, 그리고 또 국제표준화기구, 그리고 또 로터리 클럽도 여기에 속하고요. 세계 노동조합 연맹,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굿 네이버스, 이건 한국에 본부가 있는데 우리가 시작한 거죠. 이것들도 이 국제사회에서는 주권 국가에 준하는 그런 위치로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NGO 단체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협의지위를 가지는 국가들이 NGO들이 한 146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10년 전 기준으로. 그리고 특별 지위는 어떤 인권이나 환경에 좀 공헌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NGO들인데요. 의제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의제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얘기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국제 인권 연맹, 그리고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구세군도 그렇습니다. 구세군은 개신교의 한 교파죠. 그래서 구세군은 어, 종교 단체이면서도 이런 어떤 유엔에서 어떤 NGO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단체로서 밝은사회국제운동본부도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 기준으로 한 2,610개 정도가 그렇고요. 그리고 명부 지위라는 게 있는데 명부의 지위는 이거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 혹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이런 데서 유엔의 아주 유용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유엔의 활동에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NGO들한테 주는 권한인데 이건 아시아 태평양 청년 포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 기준으로 한 987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국제 NGO 국제 기구들도 원조에 있어서 원조의 주체로서 유엔 기구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5주차에는 국제 협력 개발 국제 원조를 두는데 원조의 주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있는 거죠. 선진국들, OECD의 DAC 회원국으로 대별되는 선진 공여국들이 있고 그리고 또 EU와 같이 아니 또 다양한 국제 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국가들 선진국은 아니면서 비선진국이면서도 신흥 공여국들이 있고요. 이런 민간 NGO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민간 기업들, 그죠? 기업들이 만든 재단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원조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사회에서도 어떤 원조, 도네이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기부하는 기부 행위를 하는 주체들이 개인 인간도 있지만 그 개인 인간들의 모임인 어떤 예를 들면 회사를 통해서도 기부를 하지만 또 동창회를 통해서 아니면 향후회를 통해서도 기부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의 주체들이 다양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원주의 주체가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뭐 그림을 그리시고 한번 교재를 또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큰 시험 보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추석 기간 연휴 기간인데 하여튼 뭐 온라인 수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주 차에 또 온라인 수업이 계속 되니까 6주 차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기대하기는 7주 차부터는 우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조심하시고 하여튼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남은 추석 명절 잘 즐겁게 그래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